최근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의존도를 확실히 줄이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한 최첨단 전투기는 물론이고 잠수함부터 항공모함에 이르기까지 두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의 자주국방 기술에 중국과 일본은 공포를 느낄 정도라고 하는데요. KF-21이 안정적인 고고도 슈퍼크루징을 시전하자 영국은 물론이고 폴란드와 캐나다 등 친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F-35를 대체할 최고의 전투기가 나왔다며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훈련기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최첨단 전투기를 한 번에 뚝딱 만들어내겠냐며 무작정 비난만 하던 중국과 일본 언론들의 주장은 완전히 틀리고 빗나갔습니다. 우리 한국을 과소평가하며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인데요. 경쟁적으로 주변 국가들이 발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의 국가 안보를 위해 최첨단 무기 국산화 개발은 필연적이라는 성공적인 예시를 남겼습니다. 현재 폴란드 말고도 영국 국방장관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형 기체를 대체하기 위하여 F-35 말고도 KF-21 전투기의 도입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K9 자주포와 함께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을 폴란드의 무기 도입 사업에서 확신하게 되었다며 영국 고위 관료들과 한국 정부가 접촉한 사실을 드러냈는데요. 향후 전투기 연구 항목 개발에 대해 폴란드처럼 현지 생산 라인을 약속한 것이 추측되고 K9 자주포를 포함해 영국이 항모 기술을 한국에게 공유할 수 있다는 군사동맹 논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통합 과정을 통해 KF-21은 다재다능한 외교적 카드가 될 수도 있죠. 공식적으론 양국 공식 입장이 없어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긴장시키기엔 충분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성장에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국가들은 오랜 시간 많은 돈을 투자해 군의 규모를 늘려왔지만 한국이 급속도로 빠르게 이들을 따라잡는 모습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드러냈던 이들이 영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까지도 한국이 차지할 수 있다는 소식은 이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유럽의 주변 국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자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모습의 이후 무기기술 개발이 더 진행될 경우 한국은 무기 수출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며 중국과 일본 모두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과 각종 무기체계 등 매년 8%의 국방 예산이 늘면서 8년 이내에 세계 3위권의 군사 강국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돌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무기들을 제치고 중동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 성공 사례도 주변국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의 자체 개발 소식과 현무5 미사일 도입까지 현실화된다면 순위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유수의 국가들과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국방력을 갖추게 된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 속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한국이 첨단 무기를 국산화하는 것은 자주국방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 또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를 찾아보면 미국 정부와 방산기업의 갑질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F-35 전투기가 기체 오류로 인하여 한국 공군 기지에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자장비의 오류로 인하여 랜딩 기어가 제대로 펴지지 않아 긴급하게 취해진 비상조치였는데요. 문제는 최첨단 스텔스 기종이라 미국이 자랑스럽게 내세운 F-35 기종이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아서 동체 착륙 시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공군과 록히드 마틴사는 사고 조사에 들어갔지만 보안을 이유로 한국 공군 참모총장이 F-35 경납고에 출입할 수 없어 사고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기체 조립 시 항전 전자장비 불능으로 결론 지으며 기체 결함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해 록히드 마틴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공군 측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실태의 일부에서는 지금이라도 F-35 추가 도입 말고 한국의 KF-21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록히드 마틴은
책임 회피만 하고 있으며 한국 공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까지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F-35에 대해 불만이 극에 달했고 한국도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올해 코리아 DX 2022에서는 한화의 레이더 개발 기업부와 전자기 포드를 제작하는 넥스원이 전자전기 개발 사업에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체결되면서 KF-21 전자전기 개발이 아직 자초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인 스텔스기 사업이 추진되면서 공군이 내놓은 정책 홍보 자료에도 국산 무인 전투기와 KF-21 전투기의 편대 비행에 대한 부분은 열어놓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한국형 무인기와 천룡 미사일 탑재 전투기를 국에 도입할 것을 취소시키며 KF-21 유무인 개발은 현재 진행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역시도 공식적인 답변으로 KF-21 네이비 개발을 위한 사전 진행을 준비 중인 것이 밝혀졌는데요. 확실히 KF-21 전투기의 파생형 개발과 연속적인 비행 소식은 더 이상 미국산 전투기의 갑질 또는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이 독자 개발하겠다고 선언하게 되면 벌어지는 일로 비춰지며 전 세계에서 한국의 항공산업 능력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로 과거부터 록히드 마틴은 한국의 KF-21 관련 스마트 팩토리 기술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대해 운영 정보를 알고 싶다고 애원해왔지만 카이는 이것이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원천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해왔습니다. 카이의 단호한 행동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KF-21 개발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록히드 마틴을 카이가 맨입으로 이들의 말을 들어줄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35의 대항마로 KF-21 전투기가 해외 시장을 압도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KF-21의 연속적인 비행에 성공한 한국은 굉장한 자신감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 조기 경보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그동안 외국에서 조기 경보기를 들여왔으나 비싼 값이 성능도 떨어져서 한국군에 맞지 않는다고 선언한 뒤 국산화를 통해 한국군에 적합한 기종을 직접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성공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를 완벽히 수행해내며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국내 연구진들이 밤낮 없이 KF-21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자주국방과 강력한 힘을 갖추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대구구려제국이었습니다. 땡큐 포 와칭.